제목이 뭐냐면 광역교통 2030입니다.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그래서 철도망을 2배로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계된 환승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투자에선 이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교통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제목이 뭐냐면 광역교통 2030입니다.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그래서 철도망을 2배로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문을 보시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도자료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광역교통망이라고 치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이라고 치게 되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3만 6천 회를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뭐 한글 파일로 볼 거냐, PDF 파일로 볼 거냐고 하는 거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총로는 제일 위에 거고요. 밑에 것들은 이제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대전, 수도권 뭐 이런 것들처럼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일단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시키겠다. 예, 광역 거점 간, 그러니까 도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1시간도 걸리고 1시간 반도 걸리고 오래 걸리는데, 예, 물론 뭐 당연히 근거리 수도권 쪽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들 되도록이면 30분 내로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30% 절감하겠다. 싸면서 빠르게 가겠다. 그 다음에 환승 시간도 30% 감소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환승하는 것도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뭐 상당히 걷기만 해도 한 6, 7분 정도 같은 역사에서도 한 5분, 6분 걸어야지만 갈아타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환승센터 같은 것들을 더 완벽하게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죠.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GTX A 노선 23년까지 완공될 목표를 갖고 있고 신안산선 24년까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BC 노선도 조기 착공을 하겠다. GTX 노선 같은 거는 경기도에서 처음 제안한 거긴 하지만 사실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실 수도권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망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GTX 사업은 뭐 중간에 무산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 완공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쉽게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완공되는 것까지는 거의 확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GTX뿐만 아니라 GTX와 KTX도 연결되고 우리나라 전체 그 교통망 산업하고 그게 다 어울려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뭐 뻐그러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급행에 대한 은행 비율. 여러분들 지금 9호선 급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초기에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급행이란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급행 타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급행의 운행 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 그래서 현재 16%를 35%까지도 늘리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좋죠. 그러면은 뭐 4호선 과천선, 그 다음에 뭐 인덕원 동탄성 이런 것, 그러니까 기존 광역철도도 개량해서 급행 운행 실시하고 신설되는 노선은 급행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향후에 신설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급행을 다 집어넣을 걸로 보여지고요. 기존 노선들이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광역철도 노선도 개량해서 급행을 뭐 급행을 그냥 눕시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급행이 그러니까 일반 열차가 갈 때 급행이 얘를 비껴서 가려 그러면은 우회도로, 우회 철로로 생겨나야 되고 사실 개량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급행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그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4호선 같은 것도 저기 안산, 그러니까 그 경기 남부권 쪽에 과천서부터 뭐 평촌, 삼본, 안산, 모이도 요 라인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4호선을 타고 지금 서울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서울 오면서부터는 사당, 그 다음에 위쪽으로 용산 쭉 해서 창동까지 가는 라인인데 그 중간중간에 지금 뭐 양옆으로 퍼지면서
특히나 강남 쪽으로 사당이라든가 이수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남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급행을 만들어주게 되면 효과가 되게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보다 조금 더 빨리 추진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기존 노선도 급행으로 지금 개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꺼내놨는데 미래철도 DB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미래철도 DB라는 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보시면은 지역별로, 뭐 개통 시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주로 이제 그 개통 시기별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쭉 나오죠. 2002년 개통서부터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좀 큰 걸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최근에 뭐가 개통됐나도 다 나오게 되고 방금 봤었던 뭐 인덕원 동탄 같은 건 2026년이잖아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요 해당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노선도 같은 것도 뜹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하시게 되면 이런 걸 보시면서 어디가 인덕원 동탄선이구나, 앞으로 향후에 어디가 지하철열이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요 사이트에서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그 정부에서 하는 사이트는 아니고 일반 개인 사이트인데 엄청나게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유료도 아니고 그냥 편한 대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좋은 사이트니까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행 비율을 좀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철도 네트워크도 계속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서 전국을 전체로 다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방금 아까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원문 보시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쉽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램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트램. 네, 트램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냥 도로를 다니는 지하철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미지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찾기 귀찮으시니까 뽑아왔죠.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죠? 도로인데 분명히 도시인데 이제 도시 위에서 전철이 달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위신선 같은 거라든가 위신선은 아니고 위례 트램 같은 거라든가 성남에 있는 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버스도 운행을 좀 늘리는데 M버스, 광역교통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버스요. 광역버스, M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뭐 예약제를 한다고 합니다. 22년서부터. 그러니까 대기가 없이 그냥 예약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직 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약제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SBRT 같은 것도 하는데 지금 BRT가 이제 버스 래피드 트랜짓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운송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거 S자를 붙이면서 이 S가 뭔가 스페셜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슈퍼 BRT더라고요. 슈퍼 BRT.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요걸 보시는 게 좋겠어요. 기존 BRT 노선과 SBRT 노선의 이제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교차로 처리 이게 가장 놀랐습니다. SBRT 같은 것들은 사실은 지하철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하철과 왜 똑같냐면은 중간에 멈춤이 없어요. 지하철처럼 정류장만 씁니다. 중간에 교차로에 정차하잖아요. 기존 BRT는. 근데 SBRT 같은 거는 우선 신호 처리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새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버스가 언제 온다. 그 다음에 적정 속도가 어떻게 가고 있으면은 몇 시경쯤 도착한다. 지금 지하철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차가 몇 시, 몇 분, 몇 초경쯤 교차로를 지나간다는 게 그 분석이 되죠.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갖고 교차로를 이제 그 직진하는 신호로 바꾸는 거죠. 어쨌든 신호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속도가 많이 나냐 안 나냐 차이가 아니에요. 신호를 얼마나 덜 받느냐가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통행, 교통 시간의 그 차이를 불러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선 신호 처리하기 때문에 정류장에 쓰고 다음 정류장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쪽과 똑같죠. 그리고 웬만한 교체로는 입체화를 추진하는 거고요. 입체하게 되면 이제 직진이 되는 거죠. 고가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사거리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방형 정류장의 기존 BRT라면 지금 폐쇄형 정류장 뭐 약간 지하철 같은 개념이고 심지어 이거는 사전 요금 지불합니다. 지하철과 똑같아요. 정류장에 들어가려면 사전 요금 지불하고 대기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차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소 전기나 굴절버스가 잘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죠. 굴절버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거. 이건 많이 보셨습니다. 이런 거 보셨죠? 중간에 이런 거. 저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해서 엄청 길어요.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차 같은 거죠. 기차같이. 전철처럼 우리 옛날에 전철 타게 되면은 옛날 전철은 이제 그
이쪽 양과 이쪽 양 사이에 연결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드쿵 하면서 했던 그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서, 예, 이게 이제 너무 길면은 커브가 안 들어지니까 여기는 유연하게 커브를 틀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뭐 굴절버스 같은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평 승하차.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많이 그 대중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평 승하차가 불과한 그 계단, 뭐 타려면 올라가고 내릴 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평 승하차 그냥 바로 건너가면 되는 것들 엄청 편하잖아요. 그죠? 저상형 차량, 저상형 홈이라고 하죠. 지하철에서는 저상형 차량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들어가는 수평과 일정하게 맞춘 거죠.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그게 왜 이렇게 하냐면 단순히 사람들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절약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시간의 절약이에요. 삑 하는 거 안 하고 사전 요금 지불해서 그냥 우르르 타면 되고,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 하고 그냥 걸어가서 들어가면 되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뭐 할머님이나 이런 분들 뭐 진갑부 타시게 되면 내려갈 때 이제 한 발짝 내리기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뭐 연세가 드셨으니까 힘드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오래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속도를 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니네 승용차 안 차도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더 빨라. 요거를 추진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는. 그런 형태로 지금 SBRT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SBRT고요. 그 다음에 고속 BTS 뭐 이런 것들을 30서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다른 도로망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동 수단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승 시스템, 지금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속도 빠르게, 그 다음에 환승 빠르게잖아요. 그러면 연계된 환승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투자에서는 이거죠. 투자에서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수도권 교통 축별 환승센터 기본 구상해서 여기가 어딘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교통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에요. 교통의 허브가 되는 애들입니다. 요즘 교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대중교통 객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런 교통 편리한 곳에서 더 많은 수요가 창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투자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들을 뽑아준 겁니다. 여기를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스센터야 뭐 앞으로 잘 짓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디테일을 찾아보진 않을 거고, 궁금하신 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2층 전기버스 이제 많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고요. 수소버스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출퇴근을 하겠다. 엄청나죠? 지금 서울역이 85분에 30분, 여의도가 80분에서 38분, 72분에 36분, 70분, 거의 반 토막 이하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수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교통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지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것과 중심부에 있는 거에 대한 지금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었지만 그게 약간 완화될 수는 있어요. 그죠? 외곽에 살아도 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면 굳이 비싼 안쪽에 들어오지 않고 외곽에서도 집을 구입하려는 수가 늘겠죠. 이거는 양극화 현상의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중요한 그런 뭐라 그러나요?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픽을 살펴보면 이렇대요. 환승시간 뭐 단축하고 통행비용 절감하고 쭉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게 무려 730에서 1577을 2배 넘게 늘리는 거고, 도시철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리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순환도로망 노선도 지금 뭐 우리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쪽으로 요거 더 넓게 해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완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돌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완공될 예정이다. 그럼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사실은 이게 빠르잖아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빠르잖아요.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근데 도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원래 여기 서울 가로지르려면은 하세월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의 주요 환승센터 구축 구상 요거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어디냐 요거를 보시고 요게 투자 대상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네들이 점점 여기가 뜰 수밖에 없는 동네들이다. 이미 오른 동네도 있고 아직 덜 오른 동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망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2030까지 2030년까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우리가 투자로서 관점이 눈여겨볼 것은 일단 이런 그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승 체계가 만들어지는 환승센터가 요러요러한 지역에 생기는데 요러요러한 지역이 어딘지를 잘 보시고 그 주변에 미리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